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이 강화됐고요. 이런 가운데서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정치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권과 또 야당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 책임 공방에 가담을 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모든 책임을 정강훈 목사 그리고 8.15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정부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이 중요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정치 논리 없이 전문가들은 이것을 누구 책임으로 보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치 논리 배제하고 전문가 시각을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조선일보 3면에서 김우주 고려대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죠. 김우주 교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명백한 정부 책임이다. 이제라도 잘못 인정해야 된다. 자, 전문가 시각입니다. 전문가는 이것은 명백한 모든 것이 일단은 정부 책임으로 기결된다는 겁니다. 정부 책임인 걸 알아야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죠. 계속 남 탓만 하고 정강훈 탓, 보수 집회 탓 이렇게 하면은 이 상황을 종식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우주 교수. 마녀 사냥하듯이 특정 집단을 공격한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위기만 부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난 몇 가지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정책의 잘못. 7월 24일 교회 같은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죠. 그게 그러다가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 이런 취지로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 쿠폰, 공연 쿠폰 이런 것을 뿌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우주 교수는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거에 신천지 교회나 이태원 클럽발 그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매번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아주 매섭게 질타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집값파동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책임을 일종의 다주택자에게 다 미루면서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계속 집값이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전이 잘못 나가죠. 그러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처방전을 남발을 하면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죠. 폭염도 있고 홍수도 지나갔고 집값, 경제, 코로나 진짜 살얼음판입니다. 그런데 이 집권 세력은 이 난리에도 지금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김원웅 강북회장 또 자기 정치에 열중하고 심지어 제1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 판국에 스스로 미안한 만화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전기죠, 전기. 중앙일보 신문 하단에 그 기사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것을 비판했는데 통합당에 이해찬 전기 만화에 대해서 당대표 우상화 모택동이 떠오른다. 지금 이 판국에 제1야당의 대표가 전기 만화를 펴냈는데 그것이 마치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모택동이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직 당대표가 우상화하는 그 전기를 펴내니까. 이해찬 대표가 전기 만화 출간을 한다는 광고가 18일날 일부 일간지에 전면 광고 형태로 게재가 됐는데 현직 여당 대표로서 이례적인 출간 소식이고 형식도 참 이례적이다. 이래서 야당에서는 당대표 우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집값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라 전체가 혼란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책장사나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전세가 폭등, 일자리 대란, 책임질 생각은 안 하시고 당대표 물러난 이유도 계속 협정하실 생각인가? 대통령 나올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정치생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정리할 수도 있지만 출판을 늦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 꼭 출판을 하셔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 그냥 출판, 뭐 평상 때처럼 그런 출판을 했으면은 그만큼 제1야당의 대표가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집값, 이 사태로 국민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얼음판인데 제1야당의 대표는 아마 출판 기념회는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 고통에 아랑곳 없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조국. 최근에 뭐 SNS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고 뭐 기자들을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재판 나가면서 언론에게 또 검찰에게 법원에게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국은 여전히 자신이 사회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항상 본인은 떳떳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그런데 진작 본인의 가족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지금 법망을 여전히 교모히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자기들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나라 빚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했더니 결번. 자, 조국 일가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그때 캠코로부터 압류당한 그런 재산들도 있었죠. 그 학원 비리와 연결된 문제들이죠. 학원에 돈을 빼내기 위해서 허위 소송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국 씨가 약속을 했죠. 나라 캠코로부터 빚을 다 갚겠다. 나라 빚을 한 푼도 남겨서 다 갚겠다. 그러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웅동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이사장이고 이 돈도 캠코의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과 모친이 웅동학원 관련 캠코의 130억 독촉을 130차례나 회피했다. 130억 독촉을 했는데 130차례나 회피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압류 명령을 내려도 한 푼도 갚지 않고 또 사회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130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캠코 한국자산공사죠. 거듭된 빚 독촉도 회피. 사회하는 약속도 안 지켜. 자, 이러면서 본인은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또 본인이 여전히 사회 정의의 수호신처럼 그렇게 행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정권 주변 사람들의 이런 행태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더 많아지고 그런 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정치권, 여권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애세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지만 진보 언론은 다릅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 일면 보시면은 이 자기 반성하는 그런 촉구하는 진보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권 지지층 6명을 추적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하니 윤미향, 박원순, 부동산 차곡차곡 쌓인 반감 이제 지쳤다. 차곡차곡 현 여권에 대해서 쌓인 반감이 이제 지쳤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열성 지지했던 사람들의 6명의 입에서 나온 토로입니다. 한겨레가 그것을 취재를 한 겁니다. 지지 철회를 한 20대는 처음엔 놀라다가 실망하다가 이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면에는 위기의 여건 아예 이렇게 제목을 달고 6명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여권 지지 성향 6명 추적 인터뷰, 여권 자기 험의 내로남불,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통합당보다 낫다 이런 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6명이 왜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렸나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정의연 의혹은 비판을 다 맞고 국회 독조에는 니들끼리 해라 이런 생각 된다. 국회 독조는 그래 니들끼리 해라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추미애 윤석열 싸움은 이제 피로감이 생겼다. 정의감은 있는 것 같은데 경제 감각은 젬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여당 정치권과 달리 진보 언론은 그래도 냉철하게 이 위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떨까요? 야당 미래통합당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6면을 보시죠. 서울신문 6면 보시면은 김종인 보수 심장 대구서 박근혜 정면 비판. 박근혜 어제 대구 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구에서 박근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당선 후 약속 다 지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후에 약속 다 지워서 그래서 탄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선 후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은 뭐냐면은 본인이 그 캠프에, 박근혜 캠프에 있을 때 주창을 했던 경제민주화,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모든 뭐 선은 아니죠. 완전 선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의 이 산업체계에서 그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웠기 때문에 탄핵됐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당에서 지방의원 온라인 연수 강연을 했는데 왜 우리가 탄핵 맞이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근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선된 후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지우는 우를 범했다. 박근혜가. 그렇게 시작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거의 악담이죠.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가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탄핵받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남 이야기 하셨어요. 남 이야기일 수도 있죠. 본인은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 가서 문재인과 손잡고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20대 총선 때 한 석을 더 얻어서 이겼죠. 그것이 결국 박근혜 탄핵의 첫 빌미가 됐습니다. 첫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렇게 했던 김종인이 다시 4.15 총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번엔 또 참패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본인 책임을 쑥 빼고 그때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책임 회피를 하고, 그리고 대신 지금 책임을 박근혜에게, 탄핵부터 총선 참패까지 박근혜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오민에도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 당선 뒤 경제민주화 약속 안 지켜. 자, 그러니까 내 말 안 지켜서 탄핵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탄핵의 원인은 최순실 관리 잘못한 것,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죠. 경제민주화 안에서 탄핵됐다. 김종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며칠 전에 총선 참패도 박근혜 탓으로 돌렸죠. 박근혜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 참여가 없어서 중도청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또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패를 했는데 그것까지 박근혜 탓으로 돌리고, 어제 대구 가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의 원인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 이후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그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그것은 박근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총선 참패도 박근혜 탓. 탄핵은 내 말 안 들은 탓.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돌린 것이죠. 자, 오늘 다른 주요 기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 통합당 지지율의 3분의 1은 민주당 실수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김종인 효과, 자기 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론조사, 이게 통합당이 여론이 올라갔다는 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가 한 일 없습니다. 결과 나오고 나서 무슨 10대 가제, 총선 백수 이런 거 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민주당 실수덕이다. 나머지는 내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결국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진단이 잘못되면은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다른 주요 기사, 또 김종인 관련이 있습니다. 영수회담 청와대와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제의를 하니까는 이해찬 빼고 단독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협의하자.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 하겠다. 또 이렇게 밀당을 막 하는 김종인 특유의 그 전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낙연 의원 당권에 도전했죠. 지금 코로나 자가 격리됐습니다. CBS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마이크를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12곳은 앞으로 김원웅이 하는 행사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화문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입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